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현재 리플이 하락폭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4,000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 떨어지는 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현재 리플이 추가 하락이 커지면서 이제 리플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현재 시장의 하락의 원인과 함께 앞으로 리플의 움직임이 정말로 끝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리플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차트 좀 크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제 종가 대비해서 5% 가까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단기 이평선 요 60일선 밑으로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도 볼린저 밴드 하나를 깨고서 1억 5,200만 원이죠.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1억 5천만 원을 만약 비트코인이 깨뜨린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 1억 4,800만 원 장기 추세선까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장기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어제 미국 서비스업 실망에 대해서 약간의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미국 1월 민간 고용이 18만 3천 건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 상회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시장의 하락폭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음 주 2월 12일 수요일이죠. 그리고 목요일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 그 다음에 ADP 고용 변화 발표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 금리 정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지표로서 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예상치보다 실제 수치가 밑도는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ADP 고용지수처럼 예상치보다 상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의 분쟁 절차를 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됨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과 무역 전쟁 중에 구글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애플도 조사를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 무역 전쟁이 앞으로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우려로 이 투자 자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공포심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심리로 현재 시장의 하락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상황이 차트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3일 전에 이 리플이 3,000원 근처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하락 추세선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쌍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이 아예 끝났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자, 새벽에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대규모 이체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크라켄 주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3.5억 달러, 3.5억 달러, 총 7억 달러 규모죠. 하나로는 1조 대규모 자금이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구간에서 오히려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뉴스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두 군데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곳은 바로 제로해시랑 레볼루트 두 개의 거래소에 추가적으로 상장을 했다라는 건데, 하지만 뭐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러한 메이저급 거래소가 아닌 점으로 인해서 리플의 반등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주요 거래소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SEC가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를 전격적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 업계와 화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여론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EC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주도했던 최고 소송 담당자를 전격 교체했다라고 보고가 나왔고, 이번에 교체가 진행된 SEC 소송 담당자가 이 호레 텐헤이로라는 인물인데, 이 텐헤이로가 법률팀에서 IT 부서로 전보 조치가 된 것인데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전임위원장 게리 겐슬러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을 이끈 인물인데, 자, 이번에 이 법률팀에서 IT 부서로 전보 조치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텐헤이로의 권한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즉 소송과는 관련이 없이 좌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회계 지침을 작성했던 다른 변호사들도 재배치가 된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에 이 SEC가 또 다른 움직임,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도 전격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리플과 SEC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을 합의를 하거나 일부 사건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뭐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강력하게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 자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텐데요. 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의 방향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급등이 나왔을 때, 대규모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조정 구간과 횡보 구간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실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월 3일 리플이 3,000원까지 떨어졌던 요 시점이죠.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매수가 3,400원 저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10% 이상 수익권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이후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 주셔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10% 밑으로까지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 SEC와의 소송 해결, 관세 정책 이후의 정상화, 그리고 RLUSD의 메이저 거래소 상장 이슈 등등과 같은 호재거리도 충분하고, 이 장기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3,400원대까지는 충분한 지지 매물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3,400원까지는 충분한 지지 매물대 구간도 있고 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플 외에도 궁금하신 종목,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코인들 또한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후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인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투자 자료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 이평선, 거래량, 혹은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가지 이론을 실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가지 노하우를 제가 하나하나 녹여내어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283-3137번 010-4283-3137번으로 2%라고 문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리플은 차트상으로는 장기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장기 추세선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다음 상승 구간이 반등 구간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과 SEC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의 경과에 따라서 8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리플의 소송이 4월 16일을 중대 분기점으로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SEC의 암호화폐 소송 전략이 변화를 하면서 리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에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이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이 있었죠. 이 코인베이스 또한 2차 항소가 진행될 경우에 SEC가 소송을 취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SEC의 유력한 신임 의장으로 거론되는 이 폴 애트킨스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인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당 부분 그만큼 여기에 맞춰서 리플 또한 SEC가 소송을 취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 서류를 뒤로 밀어서 4월 16일까지 제출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구간에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1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오늘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 올해들처럼 꾸준하게 어떻게 분할해서 매집 모아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면 평생의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경고 아닌 경고 또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리플이 8달러 아니 그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자산이 바로 이 리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리플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락 구간 끝에는 오히려 더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저는 바라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코인들, 오늘 다룬 리플이라든지 이더, 비트코인 같은 것들 빅사이클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눌렸을 때 상승 추세 전환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고 중간중간 단타 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기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MACD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매매 습관대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보시더라도요. 누가 이제 떨어지는데 음봉에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투자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제 채널에서 운영하는 정보방, 소통방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마시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때 살 걸, 그때 팔 걸 하다가 코인 하지 말 걸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수익 내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급하게 막 상승하는 거 따라타지 마시고요. 운 좋으면 수익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도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실 거라면은 저처럼 지표라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이 들 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결국에는 손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중간중간 중장기 코인들 잘 가다가 눌리는 상황에서 내가 단타, 단기로 수익도 내보고 시드도 늘리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안내드리는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4283-3137 010-4283-3137 이 번호로 저한테 딱 세 글자 2%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요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공포로 투자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하락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음 주 12월 2일에서 3일 이틀에 걸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의 발표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유동성, 금리 정책이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SEC와의 소송 해결 4월 16일이 분수령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EC의 행보는 리플의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리플의 모멘텀은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여내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 전부 공유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유의를 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코인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소통방에서 많이도 아니고 2, 3일 정도만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드머니,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게 확인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는 노동 수익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5년은 정말로 성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 꼭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